자, 이 시간은 이제 인문강의 마지막 강의로서요. 가장 중요하고 그러나 어렵습니다. 좀 그러니까 앞에 가짜가 들어가면 좀 까다로운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인문강에서는 다루지 않겠지만 가등기 다음에 이제 촉탁등기에서요. 촉탁에 따른 등기에서 뭐 가압류, 가처분 등기도 나오고 뒤에 또 뭐 구분건물 등기부도 나오고 하는데 저 내용은 굉장히 좀 점점 어려워져요. 어려워지는 내용이다 보니까 그것은 기본 강의 들어가서 하고요. 자, 지금 인문 강의 시간에는 이제 가등기까지만 좀 볼 거예요. 가등기는 현실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나아가 시험과 관련돼서도 매년 나오고 하기 때문에요. 매년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깊이 있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깊이 있게 알아야 되지만은 다만 지금 인문 강의이기 때문에 가등기의 일반적인 내용과 일반적인 절차 정도만 좀 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가등기의 의미부터 좀 보도록 하죠. 자, 갑과 을 사이에요. X토지 10억 원에 4월 1일 날 매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매를 하고요. 이행기, 즉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해 주기로 한 날은 이제 4월 30일로 한 거예요. 4월 30일 날 잔금을 지급하고 갑은 을에게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제 해 주기로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매매를 하게 되면은 을은 X 토지에 대해서 이제 소유권을 넘겨달라는 채권이 발생하죠. 소유권이 발생하는 건 아니죠. 매매만으로는 채권이 발생하죠. 계약법에서 여러분 민법 시간에 배우시죠. 매매를 통해서 채권이 발생해요. 그러나 채권이 발생했지만 지금 당장 청구는 못하죠. 이전 등기를 청구를 못하죠. 이행기가 4월 31일로 잡혀져 있으니까 4월 30일 날 이제 잔금을 지급하고 비로소 청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것은 채권으로부터 발생한 청구권이기 때문에 채권적 청구권이 되는 거죠. 우리가 등기 청구권과 관련돼 가지고 이것이 물권적 청구권이냐 채권적 청구권이냐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구별이. 물권자가 청구를 하게 되면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그러니까 물권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소유자죠. 그래서 청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예요. 그러면 이건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근데 물권자가 아니에요. 소유자가 아니에요. 물권자가 아닌 사람이 행사하면은 물권적 청구권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물권자가 아닌 사람이 행사하면은요, 다 채권적 청구권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4월 30일이 돼서요. 자, 최초의 소유자가 갑이면은 4월 30일 날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게 되면은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4월 30일 전에요. 갑이 다른 사람한테 이중 양도를 할 수 있죠. 병한테 이중으로 양도를 해버리고 등기를 넘겨줍니다. 자, 그러면 병이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이 아니라면은 병은 선의하기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죠. 여러분 이것은 민법 103조 반사회적 행위에서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죠. 즉 다시 말해서 갑에게서 병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버리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러면 을은 채권적 권리이기 때문에 채권은요, 특정한 채권자가 특정한 채무자, 즉 계약 당사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어요. 갑한테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지 병에 대해서는 이전 등기를 청구를 할 수가 없네요. 없기 때문에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게 되죠. 자, 그래서요, 을은, 자, 매매를 했으면요, 4월 30일은 장래죠, 장래. 장래에 채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이 장래의 채권적 청구권을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걸 미리 보전하기 위해서요. 다른 사람한테 이전 등기가 돼버리면 채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봤자 의미가 없기 때문에요. 장래의 채권적 청구권을 미리 보전하기 위해서 4월 30일이 되기 전에 임시적으로 을이 등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 등기를 가등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앞에 가짜가 붙으면 이건 거짓 가짜인데요. 진정한 등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짓, 진정한 등기가 아니다, 거짓 등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적인 등기다, 잠정적인 등기다. 그러니까 본등기가 돼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등기 되기 전에 임시적으로 하는 등기를 가등기라고 합니다. 그럼 가등기는 보통 어쩔 때 하냐면요. 자, 우리가 자, 토지를 10억 원에 매매를 하게 되면 보통 계약금을 주고받죠. 그러면 그때 계약금을 얼마를 주고받을 것이냐, 그것도 당사자 합의해서 정해지는 거죠. 그것을 계약금 계약이라고 하는데 뭐 2억을 할 수도 있고 5천만 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당사자들이요 1억 원으로 계약금을 정했어요. 그러면 1억 계약금, 그럼 잔금은 이제 9억 원 주고 이전 등기 올 텐데 금액이 한 10억 정도 되면은요 중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4월 15일 날요 중도금 6억을 지급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제 잔금 3억 지급하고 이제 이전 등기를 오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자, 만약에 계약금 1억을 지급을 했는데요. 1억을 지급했는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팔고 도망가 버리면 어떻습니까? 1억 사기 당하는 거죠. 계약을 할 때는 약간 좀 위험 부담이 있죠. 모르는 사람하고 계약할 때는 계약금 뭐
뭐 사기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이제 부담을 안고 이제 계약을 하는 것이죠. 근데 중간에 4월 15일 날 중도금 6억도 지급했어요. 그러면 총 이 사람은 7억을 지급한 거잖아요. 7억까지 지급했는데 4월 20일 날 병한테 이 10억 받고 팔고 10억 갖고요 도망가 버리면요 이 사람은 7억을 사기당하는 거죠. 부담이 크죠. 7억까지 사기를 당하면은 부담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을도 뭔가 뭔가 이렇게 무기가 있어야 되겠죠. 내가 확실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중도금 받은 상태에서 등기를 넘겨주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무기로 이제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럴 때 주로 이제 가등기를 하는 거죠. 물론 계약금만 주고 난 상태에서도요 가등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요 이 가등기도 매도인 매수인은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매만 한 상태에서 계약금만 준 상태에서는요 매도인이요 가등기를 안 해주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자, 이것은 여러분이 민법 시간에 또 공부를 하실 텐데요. 자, 우리가 계약금을 지급했을 때는요 채무 불이행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갑은 받은 계약금 1억 원에 1억 원을 더 얹어서 그러니까 2배죠. 2억 원을요, 을한테 주고 계약을 해지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땅값이요, 10억에서 막 15억으로 뜁니다. 15억으로 뛰면 어떻습니까? 10억만 받고 팔기는 아깝잖아요. 그러면은 계약금 2배, 그러니까 1억 손실을 입더라도 어떻습니까? 해지해 버리고 15억에 팔게 되면 4억 원의 이득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약금 2배를 상환하고 해지를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가등기까지 돼 있으면요, 가등기를 또 말소해야 되는 절차가 또 귀찮죠. 그래서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는 가등기를 매도인이 잘 안 해줘요. 근데 중도금까지 받게 되면은요, 중도금, 계약의 일부가 이행이 되고, 그러면 이행에 착수가 있게 되면은요, 계약금 2배를 상환하고도 매도인은요, 계약을 해지를 못 해요. 중도금을 받아버리면 갑은 어차피 계약을 해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차피 해지를, 그러니까 땅값이 아무리 뛰었다고 하더라도 해지를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등기를 해줘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보통 중도금을 지급하고요, 가등기를 해주는 경우가 일반적인 거죠. 중도금을 지급하고. 그래서 보통 중도금 지급하고 이제 가등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가등기 했을 때 어떤 효력이 발생하고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먼저 개념부터 보시면요. 이거는 가등기 자체로는 우리가 등기의 효력에서 우리가 기본 강의 들어가면 등기의 효력을 공부할 텐데요. 청구권 보존을 위한 이렇게 이전 등기 청구권, 이런 등기 청구권,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요. 그 자체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아무런 효력이 없고 본등기가 됐을 때 그 순위만 보존시켜 주는 것인데, 그러니까 가등기 자체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고요. 장차 이루어질 본등기를, 장래에 이루어질 본등기를 준비하는 그냥 예비 등기일 뿐입니다. 지금 당장 본등기를 행사할 수가 없잖아요. 4월 30일이 돼야 본등기,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데 지금은 당장은 행사할 수 없을 때 장래 행사할 수 있는 그 본등기 청구를 미리 예비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예비 등기일 뿐이고 그 자체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자, 가등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등기법에서 배우는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있는가 하면은 돈 빌려주고 가등기 하는 경우가 있어요. 돈 빌려주고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담보 가등기라고 해요. 근데 담보 가등기하고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그 목적이 틀립니다. 그래서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우리가 앞에서 했더니요,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해서 보통 매수인이 하는 거예요. 매수인이 하는 것이고 이건 등기법에서 규율을 하는데, 담보 가등기는요 돈 빌려주고 하는 것이에요. 돈 빌려주고 하는 사람이 하는 가등기를 말하고 이건 담보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이것은 부동산 등기법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민사특별법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 법,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다릅니다. 그래서 담보가등기는요, 저당권과 유사한 효력이 있습니다. 담보가등기는 경매도 신청할 수 있고 우선 변제도 받을 수 있고 일정한 저당권과 유사한 효력이 있지만은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우리 등기법에서 배우는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그 자체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본등기를 했을 때 본등기 순위만 보존시켜 줍니다. 자, 요걸 먼저 전제를 하고요. 우리는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만을 다룹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가등기 대상 해가지고요. 대상이 여러 가지가 이제 표 밑에가 있으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는 채권적 청구만 가등기를 할 수 있지 물권적 청구는 가등기가 안 됩니다. 이 정도만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적 청구는 특정인에만 주장할 수 있고 제3자에게는 주장을 못 해요. 그래서 매도인이 딴 사람한테 양도를 해서 등기를 넘겨줘 버리면은요, 그 사람한테는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미리 이제 가등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물권적 청구권은요,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가등기를 할 필요성이 없고요. 또 우리가
가등기는 지금 당장 행사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장래에 행사할 수 있는 본등기 청구를 미리 예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전등기 청구를 못할 때 예비적으로 하는 것인데, 물권적 청구는 지금 당장 행사가 가능해요. 물권적 청구의 대표적인 것이 등기 말소 청구권이죠. 갑액에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는데요. 매매를 원인으로. 근데 이 매매가 무효예요. 그러면 이 등기가 무효죠. 소유자는 갑인데 을 앞으로 지금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자기의 처분한 데 방해를 받고 있죠. 그래서 갑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즉 방해제거 청구권 행사해서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죠. 그럼 이때 등기 말소 청구는요, 갑이라는 소유자가 소유자 아닌 사람한테 행사하는 것이니까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이것은 지금 당장 행사가 가능하잖아요. 장래에 행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리 당겨서 가등기를 할 필요성이 없는 거죠. 지금 당장 말소등기 청구,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요. 가등기를 할 필요성이 없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가 안 되고 채권적 청구권만 가등기가 된다. 라는 거 하나만 대상으로 좀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했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었잖아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미리 가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른쪽으로 와서요, 가등기 절차를 보죠. 중요한 건 이제 절차죠. 우리가 앞에서 그림에서요, 중도금 지급하고 가등기가 됐다라고 해보죠. 됐을 때요, 이제 가등기 이제 절차와 관련돼서요. 자, 최초의 소유자가 갑이었을 때, 자, 가등기를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냐? 형식은 양가로 2번, 261페이지 맨 밑에 형식이 있는데요. 그 형식을 먼저 보죠. 가등기는 우리가 앞에서 주등기, 부기등기 할 때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장차 이루어질 본등기 형식을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본등기 형식을 그대로 따라서 본등기를 한 다음에 옆에다가 가등기라고 적으면요, 이게 가등기예요. 그러니까 가등기 형식이 따로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는요, 갑부의 주등기로 하죠. 그래서 본등기는 어떻게 돼요? 이해가지고 을 앞으로 이해해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이게 본등기잖아요. 이제 본등기를 그대로 한 다음에요, 옆에다가 가등기라고 쓰는 거예요. 4월 15일 날 중도금 주고 가등기 하면 옆에다가 가등기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가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등기는요, 장차 이루어질 본등기를 먼저 한 다음에 옆에다가 가등기라고 하면 이게 가등기가 되고, 가등기란 말이 없으면 본등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등기는 본등기, 종국등기를 말하고 반드시 가등기라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만 우리는 가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가등기는 장차 이루어질 본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다 하게 되면요, 우리는 가등기를 보는 게 아니에요. 장차 이루어질 본등기를 보는 겁니다. 그럼 본등기는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겠죠. 자,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갑부의 주등기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등기도 어떻습니까? 갑부의 주등기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저당권의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다. 저당권 등의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 가등기다. 이 가등기를 보는 게 아니죠. 앞에 이루어질 본등기를 본다 그랬죠. 본등기는 뭐예요? 저당권 이전 등기가 되겠죠. 저당권 이전 등기. 그러면 저당권 이전 등기는 을구에 하죠. 저당권 이전 등기. 을구에 부기등기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을구에 부기등기로 저당권 이전 등기를 하면서 옆에다가 가등기라고 쓰면은 저당권 이전 등기 가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당권 이전 등기 가등기는 을구에 부기등기로 하는 거죠. 을구에 부기등기. 그래서 우리가 가등기라는 게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전세권 이전 이럴 때도 다 가등기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요,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인 상태에서요, A가 여기를 전세를 들어간다고 해보죠. A가 전세를 들어갔는데 전세금이 10억이에요. 그럼 10억을 계약함과 동시에 10억 지급하는 거 아니잖아요. 돈이 10억을 쌓아매고 다니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그러니까 계약금으로 1억 주고요. 중도금으로 6억 주고 잔금 3억 지급하면서 전세권을 설정받기로 했어요. 근데 만약에 중도금 6억까지 줬는데 갑이 딴 사람한테 전세를 내줘버린다든지 다른 사람한테 물건을 처분하고 도망가 버리면요, 이 사람 전세 설정 못 받잖아요. 사기 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전세권 설정하고자 하는 사람이요, 중도금 6억 준 다음에요, 자, 전세권 설정 등기는 소유권, 부동산에 대한 전세권이기 때문에 이 일 해가지고 A 앞으로 전세권 이제 설정 등기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전세권 설정 등기. 근데 아직 전세권 설정 등기도 못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중도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미리 임시적으로 하게 되면요, 이게 전세권 설정의 가등기가 되겠죠. 가등기. 그러면 전세권 설정의 가등기는 갑부의 주등기로 하겠죠. 그 다음에 갑이라는 사람이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됐어요. 만약에 본등기가 됐다고 해보죠. 설정 등기가 돼 있는 상태에서 전세권을 이전할 수도 있죠. B에게 전세권을 이전한다고 해보죠. 전세권의 이제 이전. 전세권 이전 등기는 어떻게 합니까?
부기등기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부기등기로 하게 됩니다. 근데 전세권 이전을요, 그냥 10억 받고 전세권을 이전해주면 그냥 주등기로 하면 되는데, 전세권 이전하는 과정도 이게 10억이나 되다 보니까요, 계약금 1억 주고, 중도금 6억 주고, 잔금 3억 지급하면서 전세권을 이전받기로 했어요. 근데 중도금 6억 준 상태에서요, A가 나한테 전세권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전세권을 넘겨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버리면 이 사람 전세권 취득하지 못하고 7억 사기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도금 지급한 상태에서 임시적으로 미리 가등기를 해놓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가등기 하면 옆에다가 가등기 쓰면 돼요. 그러면 전세권 이전 등기의 가등기가 되는 거죠. 그럼 전세권 이전 등기 가등기는 어떻게 합니까? 본등기 형식인 을구의 부기등기로 하면서 가등기라고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등기의 형식은요, 가등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주등기, 주등기 아니라 본등기를 보는 거예요, 본등기. 본등기 형식을 그대로 한 다음에 옆에다가 가등기라고 쓰면 가등기가 되기 때문에 본등기를 보면서 등기 형식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가등기를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신청을 어떻게 하느냐, 바로 위에 있는 양가로 1번에 있는 신청 절차를 보죠. 자, 가등기도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계약서에 중도금 지급하면 가등기로 해주기라는 합의가 있어야 돼요. 합의가 없으면은 중도금 지급하고 난 다음에 가등기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매도인이 내가 언제 가등기 해주기로 했습니까? 라고 하면서 안 해줘도 상관없어요. 합의가 됐을 때 가등기도 요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등기도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중도금 지급하고 가등기 해주기로 하는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합의 당사자 갑과 을의 공동신청에서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이때는 갑은 이제 가등기이기 때문에 앞에 가치를 붙여서 가등기 의무자 갑이 될 것이고, 가등기 권리자는 이제 을이 돼가지고요, 공동으로 신청을 하게 되겠죠. 공동신청이 원칙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요, 본등기를 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본등기를 할 때와 다르게요, 가등기 할 때만 특별히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가 더 나옵니다. 두 가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본등기에서는 인정되지 않은 두 가지가요, 가등기는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두 가지가 또 인정이 돼요. 그 두 가지가 또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단독 신청의 특칙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요, 갑에게서 을에게로요, 소유권을 이전을 한다고 해보죠. 을 앞으로 본등기래요. 그냥 이전 등기. 가등기라는 게 아니라 이전 등기랍니다.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갑과 을이 공동 신청이 원칙이죠. 공동 신청이 원칙인데요. 만약에 이때요, 공동 신청해야 되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 등기 권리자고 갑이 등기 의무자예요.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등기 소각이 귀찮으니까 갑이 을한테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을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승낙서를 한 장 써줬어요. 승낙서를 써주면은 갑의 승낙서를 가지고 우리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승낙서만으로는 단독으로 이전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승낙서를 가지고 단독을 한다는 것은 계약서 가지고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요, 계약서 가지고 단독 신청 못하죠. 단독 신청할 때는 판결서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승낙서만으로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없어요. 승낙서만으로는 등기의 진정성 확보를 위해서요. 근데 가등기는요, 우리가 이전 등기, 본등기를 할 때는 권리가 변동이 되지만은 가등기를 했다고 해서 권리가 변동되는 건 아니죠. 여전히 갑이 소유자잖아요. 가등기만으로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니까. 가등기는 권리를 변동시키는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요, 이 본등기보다는요, 좀 등기 절차를 완화시켜줘요. 좀 더 완화시켜줘서 좀 더 편하게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를 가지고 오면은요, 갑의 승낙서를 가지고 오면 을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니까 본등기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가등기에서만 특별히 인정되는 단독 신청으로 등기 의무자의 승낙서 가져오면 단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은요, 이럴 수 있는 거죠. 이럴 수 있죠. 중도금 지급했는데요, 갑이 등기 절차에 협조하지 않으면은요, 이 사람 등기하기 힘들어지잖아요. 자, 그러니까 중도금 지급하면서 승낙서 써달라고 하는 거죠. 승낙서 받으면서 중도금 지급하면 돼요. 그래서 그 승낙서 가지고 을이 단독으로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승낙서 안 받았을 경우에는요, 갑이 만약에 등기 절차 협조하지 않으면 이제 복잡해지죠.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승낙서 받으면 승낙서 가지고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즉, 간편하게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으로 승낙서를 받으면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요, 깜빡하고요, 승낙서를 안 받아버렸어요. 자, 승낙서를 안 받고 중도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갑한테요, 빨리 등기소에 나와서 가등기 절차에 협조하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등기소에 나오질 않아요. 그럼 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단독을 할 수 있죠.
근데 승소 판결을 받으려면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소장 제출하고 재판 날짜 잡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자, 이 사람은요, 4월 15일 날 중도금을 지급하고 4월 30일 날 잔금 지급하고 이제 이전 등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4월 30일까지 보름 기간 동안에 빨리 가등기를 해놓고 싶었던 거예요. 이 사이에 딴 사람한테 처분하고 도망갈까봐 가등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가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 4월 30일에 도래를 했어요. 도래를 하게 되면 이제 본등기 청구가 가능하죠. 본등기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더 이상 가등기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본등기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장래 이전 등기 청구권이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이전 등기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잔금 지급하고 바로 이전 등기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등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4월 30일 되기 전에 딱 보름 기간 동안에 빨리 가등기를 해놓고 싶었는데 이때 승소 판결을 받아서 이때 보름 안에 단독 신청한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재판이 그렇게 금방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요, 이 사람을 또 구제해 주기 위한 방법을 해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본등기를 할 때는요, 공동 신청을 해야 되고, 만약에 일방이 협조하지 않으면은요, 이 사람이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승소 판결문은요, 확정 판결이 되는 거죠. 확정되기 전에 가처분이나 가집행 이런 것만으로는 단독 신청이 안 되고 확정 판결서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보름 안에 확정 판결을 받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또 하나를 이제 인정해 준 것이요. 우리 가등기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경우로 아직 확정되기 전에요.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 명령이요. 법원의 재판입니다.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 명령, 법원의 가처분 명령, 확정되기 전에 가처분 명령만으로도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해줘요. 이런 가처분 이런 것들은요, 신청하면 바로 그 다음날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법원에 가가지고요, 임시적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가등기를. 승소 판결을 받기 전에 임시적으로 가등기 하도록 가처분, 임시적으로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하고 중도금 지급하면은 가등기 해주라는 계약서하고 중도금 지급했다는 영수증 들고 가서요, 법원에 신청하면요, 바로 다음 날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금방 나오기 때문에 아직 확정되기 전에 가처분 명령만으로도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러니까 승소 판결문 가져오라고 하면 너무 힘드니까 이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확정되기 전에 가처분 명령만으로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등기는요, 가처분 가집행만으로 안 돼요. 그러나 가등기는 권리를 변동시키는 등기가 아니니까 확정되기 전에 가처분 명령만으로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가처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가처분의 개념을 좀 보면은요, 우리가 가처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처분 이렇게 했을 때는요, 어떤 공권력 행사, 국가에서 어떤 행위하는 것, 국가의 어떤 행위들, 이런 것들을 처분이라고 해요. 근데 국가에 있던 행위가요, 임시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가처분이에요. 임시적으로 어떤 행위를 해달라, 어떤 행위를 해달라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가처분이에요. 임시적인 어떤 국가의 행위, 이걸 가처분이라고 합니다. 그럼 뭘 해달라고 하느냐, 임시적으로 뭘 해달라고 하느냐, 이것이 앞에 수식어로 붙어요. 그러니까 가처분의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것들이 있죠. 어떤 기업의 대표가요, 회사를 막 말아먹습니다. 뭐 횡령도 하고 배임도 하고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러면 그 주주들이랄지 이런 사람들이요, 회사를 말아먹고 있으니까 그 사람을 해임을 시키려고 해요. 근데 해임을 시키려고 하는데 마음대로 또 해임은 또 안 되면요, 소송이 붙을 수가 있는 거죠. 해임 청구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승소 판결을 받으면 해임이 될 텐데, 그 해임 승소 판결을 받으려면요, 해임 소송이 끝날 때면은 한참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럼 그 사이에 또 다 말아먹어 버릴 수가 있으니까 소송을 제기하면서 정식으로 완전히 해임이 되기 전에요, 임시적으로라도 직무를 정지시켜 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직무정지 가처분. 법원에 신청하는 겁니다. 잠시 직무라도 좀 정지시켜 주세요. 임시적으로 직무라도 좀 정지시켜 주세요. 그러면은 직무정지 가처분. 또는 내가 어떤 물건을 샀는데 저 사람이 딴 사람한테 처분해 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처분하는 것을 잠시 좀 막아주세요. 임시적으로 막아주세요. 그러면은 이건 처분금지 가처분. 처분하는 걸 임시적으로 좀 막아주세요. 그러면 처분금지 가처분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임시적으로 뭘 해달라고 하는데 뭘 해달라고 하는 것이 임시적으로 가등기라도 좀 임시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가등기 가처분. 가등기를 임시적으로 좀 해주세요. 그러면 가등기 가처분. 그러니까 가처분은요, 가처분은 앞에 수식어가 있어야 돼요. 뭘 해달라고 하느냐, 임시적으로 뭘 해달라고 하느냐가 수식어가 붙어야 되는데, 가처분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가처분의 종류가 다양한데, 그 중에서요, 보통 우리가 단순히 수식어가 없이 단순히 가처분 그러면, 가처분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것은 일반적으로 처분금지 가처분을 말해요. 처분금지 가처분은요, 처분을 이제 제한하는 등기가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수식어가 없으면은, 단순히 수식어 없이 가처분 그러면 처분금지 가처분을 말하기 때문에 가등기 가처분이나 직무정지 가처분 이런 것들을 할 때는요, 반드시 앞에 수식어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가등기 가처분은요, 처분을 제한하는 등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은 처분을 제한하는 처분금지 가처분이나 가압류 이런 것들은요,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건 처분을 제한하는 처분 제한 등기라고 하는데, 처분 제한 등기는요,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보통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등기인데요. 이 가등기 가처분은 처분 제한 등기가 아니죠. 가등기를 임시적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소 판결문을 받으면 단독을 할 수 있는데, 가등기는 승소 판결을 받기 전에 가등기 가처분만으로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단독 신청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등기 가처분 명령서를 가지고 와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을이라는 사람은요, 중도금 지급하면서 그 승낙서를 받았어야 되는데, 만약 승낙서를 받지를 못했으면요, 얼른 가가지고 뭘 해야 돼요? 법원에 가등기 가처분 명령을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른 이게 나오기 때문에, 다음 날이면 나오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와서 얼른 단독 신청해서 가등기를 합니다. 여기서 가처분 있고 법원에 여기 또 명령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뭐 법원의 명령이 한 등기냐, 처분 제한 등기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은 가등기 가처분 명령서를 받아가지고 가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신청, 단독 신청의 근거가 됩니다. 단독 신청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런 방법으로 가등기가 됩니다. 가등기가 돼요. 자, 신청인만 좀 보고요. 자, 넘기시면은요. 자, 가등기가 됐을 때 효력을 한번 보죠. 효력. 넘기시면은 이제 262페이지 효력이 있습니다. 자, 가등기가 됐다라고 해서요. 우리가 앞에 잠깐 설명드렸죠. 가등기 자체만으로는요. 어떠한 효력도 없습니다. 처분을 제한하는 효력도 없어요. 자, 그래서 가등기가 됐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소유자는 갑이 소유자죠. 갑이 소유자니까요. 갑은 얼마든지 을에게요.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병에게 처분을 할 수가 있어요. 처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자, 2 들어왔으니까 3 해가지고 소유권을 이전하니까 주등기로 해서요.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월 20일 날 이전 등기가 되면은요. 이때는 병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병이 소유자이지. 그러니까 처분하는 걸 막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효력도 없어요.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병이 지금 소유자입니다. 근데 가등기 자체는요. 어떠한 효력도 없지만은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다만 가등기를 이전할 수는 있어요. 자, 을이라는 사람이요. 지금 아까 계약금 1억하고 중도금 6억에서 총 7억을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소유권을 상금 3억만 지급하면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가 있는데요. 3억이 준비가 안 돼요. 이행기에 3억이 준비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3억을 준비 못 해가지고 7억을 포기하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은요. 자, 자기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힘들게 됐는데 마침 정이라는 사람도 이 토지에 욕심이 있어요. 갖고 싶어 합니다. 정이라는 사람한테요. 지금 내가 지급했던 7억 원 받고요. 팔면 돼요. 그래서 가등기 권리를요. 가등기사 권리를요. 이전할 수 있어요. 7억 받고 팔면 되는 거죠. 갑은 어차피 10억만 받고 팔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7억 받았고 을한테 3억을 받든 정한테 3억을 받든 3억만 받고 넘겨주면 되는 거잖아요. 누구한테 팔든지 상관없죠. 10억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정한테요. 가등기 권리를요. 이전은 할 수 있습니다. 이전. 자체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지만 그 권리를 이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전은요, 우리가 맨 위에 262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요, 양가로 3번에서 가등기 권리 양도해 가지고 있죠. 자체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지만 이렇게 양도는 가능해요. 그러면 양도를 어떤 식으로 할까요? 을이 정에게 양도를 했습니다. 자, 이건 소유권을 양도하는 게 아니죠. 가등기 권리를 양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소유권을 이전할 때는 이렇게 주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가등기 권리 이전하니까 가등기 권리를 이전할 때도 사해가지고 주등기로 하면 안 되겠죠. 따라서 소유권이 아니라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이전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부기등기를 해요. 그래서 2번 밑에다가 칸을 하나 만들어가지고요. 부기번호를 작성한 다음에 2에 1 해가지고 정 앞으로 가등기 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만약 4월 25일 날 이전하게 되면 이렇게 적어요. 가등기 권리를 이전할 때는 부기등기예요. 소유권을 이전할 때는 주등기고 가등기 권리 이전할 때는 부기등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는 앞에 있는 순위번호만 보면은요, 무엇이 이전되는지 알 수 있죠. 주등기로 되어 있으면 다 소유권에 대한 권리예요. 소유권을 이전했다. 을구에도 만약에 주등기로 되어 있으면 아, 이건 소유권에 대한 권리구나 라고 알 수 있죠. 근데 부기등기로 되어 있으면 아, 이건 소유권에 대한 권리가 아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쉽게. 이러라고 주등기, 부기등기를 구별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을 앞으로 이제 가등기 권리가 이전이 됐습니다. 이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가등기는 이전은 가능해요. 그러면요, 이전이 가능하다는 건 처분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제 처분이 가능하다는 것은요, 처분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처분이 가능한 권리들은요, 다 처분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처분을 제한하는 득기로 대표적인 것이 가압류나 가처분 득기가 돼요. 소유권도 처분을 제한할 수 있어요.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현재 소유자고요. 병한테 팔기로 했는데요. 병한테 팔기로 했는데 나한테 팔기로 말만 하고 딴 사람한테 팔아버릴 수도 있잖아요. A라는 사람한테 팔아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병이라는 사람은요. 갑이 딴 사람한테 팔지 못하도록 막아놓을 필요가 있죠.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갑의 처분을 제한할 수 있어요. 이때 제한하는 건 소유권의 처분을 제한하는 거죠. 소유권의 처분을 제한할 때는 주등기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병이라는 사람이요. 소유권 이전받기 전에 처분 제한 득기로서요. 가처분, 소유권 이전 득기라는 것이 아니라 가처분이나 가압류를 해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가처분 또는 이제 가압류를 해놓을 수가 있는데 사함해가지고 가처분이나 가압류가 되어 있다는 것은요. 소유권에 대해서 처분을 제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등기 권리도 처분이 가능하네요. 자, 을이라는 사람이요. 원래 정이라는 사람한테 가등기 권리를 넘겨주기로 했는데요. 다른 B한테 넘겨줘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등기 권리를 넘겨받지 못하기 때문에 정이라는 사람은요. 을의 가등기 권리의 처분을 제한해 놓을 필요가 있죠. 가등기 권리의 처분을 제한할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때는 주등기로 하면 안 되죠.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분을 제한하는 득기. 그러니까 가능하고 처분 제한 득기는 가등기 권리를 처분 제한하기 때문에 여기다 적어요. 2에 1 해가지고 정 앞으로 이전 득기 하기 전에 B 앞으로 이전 득기 되는 걸 막기 위해서 하게 되면 정의 처분, 금지, 가처분이나 가압류 득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가등기의 권리에 대한 처분 제한 득기니까요. 부기 등기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이라는 사람이요. 처분 제한 등기에 가처분이나 가압류 등기를 하고 싶으면요. 이럴 때는 가등기 권리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부기 등기로 하게 돼요. 소유권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는 주등기, 소유권 유예 권리의 처분 제한 등기는 부기 등기. 자, 이것은 나중에요. 우리가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했을 때 직권으로 말소되는 등기, 말소되지 않는 등기 할 때 굉장히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등기 권리도 처분을 제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처분이 가능하면 처분을 제한할 수 있는데 이때 처분 제한 등기는 부기 등기로 합니다. 소유권은 주등기, 소유권 유예 권리는 부기 등기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책에서도요.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자, 이렇게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분 제한 등기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처분 제한 등기를 부기 등기로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만약에요. 정 앞으로요. 처분 제한 등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됐어요. 가등기, 이전 등기가. 그러면은 현재는 정이라는 사람이 이제 가등기 권리자가 되겠죠. 가등기 권리를 이전 받았으니까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러면은 결국 잔금은 누가 지급하겠습니까? 정이 지급하고 그러면 이전 등기는 누구 앞으로 하겠어요? 정 앞으로 하게 되겠죠. 정 앞으로 이전 득기를 해야 되겠죠. 을은 갑에 대한 이전 득기 청구권을요. 정에게 양도를 해버렸잖아요. 양도를 했기 때문에 이전 득기 청구권은 정이 행사하겠죠. 잔금 지급하고 이전 득기를 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전 득기는 누구 이름으로 해요? 정 이름으로 하는 거죠. 잔금 지급하고 지금 정이 이전 득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럼 정 이름으로 등기를 할 때 어디다가 그러면 정 앞으로 이전 득기를 하느냐요. 사해가지고 거기다가 정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득기를 하느냐. 이게 아니고요.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죠. 소유권을 이전하니까 주등기로 하지만요. 병 밑에다가 이렇게 정 앞으로 이전 등기라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때는요. 가등기 밑에 칸을 하나 그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다가 본등기를 하게 됩니다. 정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는요. 새롭게 순위번호를 작성해가지고 적는 것이 아니라 이 가등기 할 때 순위번호를 그대로 사용해서 그 밑에 칸을 하나 긋고 여기다가 이전 등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때 정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현재의 소유자는 병이지만요. 병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는 게 아니죠. 을의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양도했기 때문에요. 정은 갑한테 이전 등기 청구를 하는 거죠. 을이 갑에게 가지고 있는 이전 등기 청구를 양도를 받았으니까 정은 갑한테 이전 등기 청구를 하는 거잖아요. 자, 왼쪽의 그림은 여러분이 민법 시간에 이해하는 그림이죠. 민법적인 그림이 되는 것이고요. 민법적인 그림이 되는 것이고 이 민법적인 그림을요. 등기법적으로 이렇게 옮겨 적으면 이렇게 적게 돼요. 그러면은 정이라는 사람은요. 지금 현재 소유자 병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는 것이 아니라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습니다. 즉, 이 본등기는 누가 하는 거냐면요. 누가 공동으로 하느냐면요. 잔금 지급하고 이제 등기를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의 등기 명인, 현재의 소유자 병, 현재의 등기 명인 소유자가 아니라요. 가등기 당시의 등기부자, 갑이라는 거죠. 가등기 당시의 등기부자.
우리가 가등기 계약 본등기를 할 때는요, 매매계약의 바로 그 직접 상대방, 매매계약의 당사자, 그 사람한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것이니까요, 가등기 계약 본등기도요, 그 매매를 했던 바로 그 사람, 매수인, 가등기 당시의 등기 명의인 갑이죠. 갑을 상대로 본등기를 청구하는 거예요. 상대방은 갑이 되는 거예요. 항상 갑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소유권이 얼마 누가 이렇게 또 이전이 되더라도 의뢰 갑에 대한 권리를 이전했기 때문에 정은 갑한테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등기 의무자는 갑이 될 것이고, 본등기할 때 등기 의무자는 갑이 잔금 받고 등기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 의무자는 갑이 될 것이고요. 그럼 등기 권리자는 누가 돼요? 현재의 가등기 권리자죠. 현재. 가등기 권리가 만약에 양도가 됐으면은 그 양수인이죠. 양수인. 현재의 가등기 권리자가 등기 권리자가 돼서 공동 신청해서 본등기가 되는 겁니다. 즉 갑에게서 정 앞으로 등기가 되는 거죠. 정이 등기 권리자, 갑이 등기 의무자가 돼서 공동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이렇게 등기가 됐어요. 그러면 병 앞으로도 이전 등기가 4월 20일 날 됐고요. 정 앞으로도 이전 등기가 4월 30일 날 됐습니다. 그러면 정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언제예요? 정은 4월 30일이 되어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이때 물권은 변동이 됩니다. 물권 변동. 이때 소유권은 취득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은 정이나 병은 다 누구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죠. 그러니까 동일한 사람으로부터 이중으로 정도, 갑, 병도 모두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죠. 이건 양립 불가능하잖아요. 소유권과 소유권은 양립할 수가 없어요. 한 사람으로부터 두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양립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열을 정해야 돼요. 그럼 누가 먼저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병이 먼저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병이 소유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같은 구, 같은 갑구, 같은 을구에 있는 등기에 있어서의 우열은 뭘 보고 따져요? 순위번호를 보고 따진다고 했죠. 순위번호. 자, 병이란 사람 순위번호가 몇 번이에요? 3번이고 정이란 사람 순위번호가 몇 번이에요? 2번이 되는 거죠. 누가 앞서게 돼요? 정이 앞서게 되는 거죠. 이것은 왜 그래요? 가등기라고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가등기의 순위번호가 2번이었기 때문에 이 본등기의 순위번호도 2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본등기의 순위번호는, 이 순위번호는요, 가등기의 순위하고 항상 동일하게 되죠. 이 본등기는 항상 가등기 밑에 동일한 순위번호, 가등기와 동일한 순위번호를 사용해서 밑에다가 본등기를 하다 보니까 가등기의 순위하고요, 본등기의 순위는 언제나 동일하게 돼요. 그러니까 가등기 자체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지만 장차야 본등기가 되면은요, 이 본등기의 순위를 가등기의 순위로 보존시켜주죠. 자, 이것을 보고 이게 가등기의 순위 보존적 효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등기 자체로는 효력이 없지만은 장차 본등기가 됐을 때 본등기의 순위를 가등기의 순위로 보존시켜주는 효력, 순위 보존적 효력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순위 보존적 효력에 의해서요, 정은 2번이 되고 병이 3번이 되니까 정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만약에요, 정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최초에요, 가등기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했으면요, 병이 2번이 됐겠죠. 그리고 나중에 정은 3번이 됐겠죠. 그럴 때는 병이 소유권을 취득해 버릴 텐데, 가등기를 먼저 하고 들어갔다 보니까요, 정이 2번 순위가 되고 병이 3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자, 정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요, 근데 소유권은 소유자 누구처럼 보여요? 누가 소유자로 보입니까? 지금 맨 마지막에는 병이 소유자로 보이잖아요. 정이 소유자인데 병이 소유자로 보이기 때문에요, 이 양립 불가능한 병의 등기는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해 버립니다. 가등기 이후에 된 거죠. 가등기 이후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등기로서요, 가등기에서 보존되는 권리, 이 소유권과 양립할 수 없거나 이 권리를 침해하는 것들, 양립할 수 없거나 침해하는 등기는요, 등기관이요, 직권으로 말소해 버립니다. 그래서 정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등기를 해놨을 경우에는요, 소유권이 누구에게 뭐 사해에서 다른 사람한테 이전되고 또 이전되고 몇 번 이전됐다고 하더라도 내가 본등기를 하는 순간 내가 소유권을 취득해버려요. 가등기 권리자가 본등기를 하는 순간 내가 권리자를 취득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자신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보존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가등기의 순위보존적 효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가등기 효력 전 보았죠. 그다음에 가등기 말소 있는데, 가등기가 무효인 경우는 말소하는 절차가 나오는데, 말소는 그냥 넘어가시고요. 지금은 말소도 중요합니다만은 지금은 넘어가시고 가등기 갖는 의미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왼쪽의 그림은 민법적으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리게 되겠죠. 그래서 요 그림을요, 등기법적으로 등기부에 옮겨 적으면은 이런 식으로 적게 된다는 거죠.
자, 오른쪽에 6번 해가지고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절차 해가지고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이런 말 있죠. 본등기는요, 가등기 순위번호를 그대로 사용해가지고요, 그 밑에다 줄을 긋고 본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등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하더라도 이 본등기는 가등기에 있어서 순위가 보존되고 있기 때문에 가등기는요, 본등기를 했다고 해서 말소하지를 않습니다. 말소하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보시면 본등기 시점에 당사자 해가지고 동그라미 1번 보시면요, 가등기 후에 소유권이 이전됐어요. 소유권이 이전됐다고 하더라도 본등기 청구할 때 등기 의무자는 반드시 갑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거죠. 항상 매매했던 바로 갑을 상대로만 본등기 청구를 하게 됩니다. 현재 소유자가 누가 되든지 간에. 그래서 본등기 할 때 등기 의무자는 항상 가등기 할 때 등기 의무자로 고정되어 있고요. 또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가등기 권리가 만약에 이렇게 이전됐을 때, 만약에 가등기 권리가 이전이 안 됐으면 을앞으로 본등기를 하겠죠. 가등기 권리가 이전이 안 됐다라면 을앞으로 본등기를 했을 것이고요. 을앞으로 본등기를 했을 것이고. 근데 만약에 가등기 권리가 이전이 되면은요, 현재 가등기 권리자인 정앞으로 본등기를 하는 거죠.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로 할 것이고요. 현재 가등기, 그러니까 현재 가등기 권리자인 양수인, 현재 가등기 권리자 명의로 본등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본등기 할 때 등기 권리자는요, 현재 가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의 공동신청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넘기시면은, 나머지는 넘어가고, 양가로 이제 3번 보시면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와 관련돼서 이제 직권 말소해가지고 있죠. 거기 동그라미 1번만 보죠.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등기로서 가등기에서 보존되는 이 소유권과 양립할 수 없거나 이 소유권을 침해하는 등기는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해버립니다. 그러면 이때 직권으로 말소할 때 비용에 승낙 같은 거 필요하느냐? 이렇게 양립 불가능한 등기 명의에 승낙 같은 것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동그라미 2번부터는요, 예외적으로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지만요, 말소하지 못하는 등기들이 있어요. 말소하지 못하는 등기들.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는 원칙적인 내용만 좀 보죠. 그래서 아마 민법 시간에도 좀 공부를 하죠. 가등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등기법에 대해서 가등기를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요, 민법에서 가등기 문제가 나오면요, 다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민법이 전제가 되어서 등기법이 심화 강의가 되지만은 또 한편에서는 등기법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민법을 좀 더 잘 이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등기를 공부하게 되면 민법에서 나오는 가등기 문제는 아주 쉽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요 그림을 이해하면 우리가 가등기 문제를 다 맞출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예외적인 내용은요, 기본 강의에 들어가서 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 정도까지만 보도록 하죠. 가등기가 하는 의미, 가등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나중에 본등기는 어떻게 되고 본등기가 됐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효과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넘기면 이제 266페이지 보시면요, 촉탁 등기 해가지고 이제 가등기보다 더 어려운 이제 가압류, 가처분 등기들이 나와요. 근데 시험 문제가요, 가등기까지만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촉탁 등기도 시험에 또 잘 나옵니다. 특히 가처분 등기는 또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고요. 이것은 우리가 좀 어려운 거있기 때문에 기본 강의 들어가서 할 것이고요. 그 다음 270페이지 보시면 이제 구분 건물 등기가 있죠. 자, 구분 건물 등기는 아파트나 상가 건물의 등기인데 요거는 또 복잡해요. 아파트나 상가 건물 등기는 또 복잡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맨 뒤로 돌려가지고 요 등기는요, 여러분이 민사특별법 시간에요,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 등을 하는 법률을 봅니다. 이걸 좀 알아야 또 구분 건물 등기부, 이제 집합 건물 등기부, 집합 건물이 구분 건물 동일한 의미예요. 구분 건물 집합 건물의 등기부를 여러분이 또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이 기본 강의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 민사특별법, 집합 건물법을 공부한 다음에 다루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요, 우리가 등기법, 그리고 그 전에 지적법에 대해서요, 물론 입문 강의니까 다 자세히 하지는 않았지만요, 우리가 해야 될 내용 중에서요, 한 반 정도는 다뤘어요. 반 정도 다루고 1월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여기보다 좀 더 깊이 들어갑니다. 범위 더 넓어질 것이고요. 근데 이것들도요, 1월에 들어가는 것도 지금 우리가 입문 강의 시간에 이해했던 내용들, 요것만 잘 이해하시면요, 그 다음 내용들도 이걸 전제로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다음 내용들도 아주 어렵지만 않습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해해 가셔야 되지, 이걸 한꺼번에 다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차근차근 이해해 가시면은, 우리가 등기법을 지금 해오지만은, 등기법은 특별히 외우는 게 없어요. 외우는 게 없어요. 다 그냥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만 잘 되어 있으면요, 오히려 뒤로 갈수록 편해지고 공부할 게 없어지는 것이 등기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 해서요, 우리가 이제 입문 강의를 모두 마치게 되고요. 우리가 내년에 이제 기본 강의에 들어가서 좀 더 재미있게, 좀 더 많은 내용을 다루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한마디 추가해서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공인모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요, 동영상이 서비스가 됐었는데요. 이제 공인모의 여러 가지 사정상, 내년에는 제 강의를 공인모를 통해서 서비스가 되지는 않게 될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했는데 좀 안타까운 일이, 안타깝습니다만 저도 공인모를 통해서는 더 이상 내년 기본 강의부터는 서비스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곳이 이제 서울 공인모 학원이에요. 그래서 서울 공인모 학원에서는 계속 이제 진행이 됩니다, 강의가. 그래서 기본 강의, 앞으로 심화 강의, 요약 그렇게 계속 진행이 될 거고, 서울 공인모의 그 카페가 있어서 거기를 통해서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고 업데이트가 돼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계속 듣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요, 제 강의를 계속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서울 공인모로 이제 문의를 하시면은 계속 들을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공인모, 그 인천 공인모로 넘어가서요, 인천 공인모에서 이루어지는 공인모 카페에서는 더 이상 강의 서비스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2022년 올해가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새해가 될 텐데요. 여러분, 새해에는 모두 이제 합격하셔야 되고, 합격하실 것이며, 저는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서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내년에 새해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